리서치 톡톡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포인트를 향한 국내 시장의 멋진 도전. 오늘 중간 기착단지에서 5,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은 5,000선이라는 마디지수의 돌파 이후에는 약간의 매물 압박과 그리고 전반적인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필두로 한 코스피의 강세, 이 부분이 5,000선을 넘어서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후 상승폭이 현재 좀 둔화되는 가운데 현대차의 하락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와 향후 증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섹터 하나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보험 섹터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저희 홍혜란 애널리스트와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첫 질문으로 죄송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코스피가 이제 5,000선에 왔는데 보험업종에 얼마나 영향을 좀 줬을까, 얼마나 이익을 담당했을까. 공평하게 담당을 하면 다 좋은데 보험업종은 좀 덜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전반적인 증시 흐름 속에서 보험업종들의 주가 흐름은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부끄럽지만 보험업종은 사실 이익을 담당했다기보다 네. 손해를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긴 한데요. 네. 사실 연말 같은 경우에 보통 금융주로 배당주로의 수급이 쏠리거나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이 한 11월쯤에 마무리가 보통 됐고요. 사실 그리고 25년 말 기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자본 규제 완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12월 말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 규제가 좀 약간 이연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들을 반영해서 사실 12월 그리고 1월 초까지 보험 주가 사실 많이 부진했고요. 특히 1월 같은 경우에는 현대해상이나 아니면 코리안리 이런 종목들이 필두로 한 하락폭이 15% 정도 나오면서 좀 부진한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보험업종군들의 아무래도 상대적인 소외 현상은 워낙 시장의 주도주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업종군들의 실적은 아직까지 좀 남았지만은 전반적인 4분기 분위기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또 안 좋은 짓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긴 한데 네. 일단 계절적으로 보험업종의 4분기 실적 자체가 부진합니다. 제가 그래요? 지금 커버하고 있는 삼성생명, 하나생명,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기준으로 5개 합산해서 연에 한 8조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는데요. 평균적으로 1, 2, 3분기에 한 2에서 2.2조 원이 나오고요. 네. 나머지 한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가 4분기에 나옵니다. 그래요? 이 이유가 좀 경상적으로 뭔가 연말에 가정을 변경하면서 이례적으로 조정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투자 쪽에서 일회성 평가이익 이런 게 반영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부진한 영향이 있는데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번 25년 4분기 실적은 좀 전반적으로 다 부진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특히 보험사 손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보험 손익이 한 70에서 80%고 나머지 투자 손익이 한 20에서 30% 그렇죠. 정도인데요. 네. 이 70%를 담당하는 보험 손익에서 일부 부진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투자 손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보험료 수수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하고 예대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투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쪽에서 보험 같은 경우도 채권 금리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수익이 부진해지는 거 아닐까? 왜냐면 이제 4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1월 달에 또 채권 쪽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실적 흐름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사실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채권을 듀레이션을 길게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많이 튄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있진 않고요. 네. 다만 요거 관련해서 이제 보험사들이 투자 손익에 직접적으로 찍히는 게 이자 배당 손익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권에서 받는 이자랑 배당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네. 요거 관련 24년부터 계속 저이원체에 대해서 매매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요 부분의 수익은 사실상 거의 안정화됐다고 그렇겠네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손익은 굉장히 크게 변동성 없이 가는데 4분기 부진은 아무래도 보험 손익이 안 좋은 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섹터의 연간 전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러한 부진했었던 4분기를 좀 탈피할 수 있는 1분기부터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부진했던 보험 손익 1분기 혹은 26년 전반으로 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가요?
네, 크게 보험 손익이 부진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네. 먼저 4년 연속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 왔습니다. 요율을 인하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 받는 보험료가 적었던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약간 안 좋은 얘기긴 한데 네. 요번에 26년 2월부터는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이 엄청 크지는 않고요. 한 1.4% 정도 전반적으로 인상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25년의 자동차 손익이 24년보다 한 0.8조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상폭이 크지 않아서 26년에 이게 많이 만회하진 않을 건데 그래도 한 0.5조 원 정도는 전반적으로 만회할 거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보험금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미리 예상을 해놓고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로 준 보험금이 그거보다 적으면 이익으로 들어오게 되고 실제로 준 보험금이 그거보다 많으면 손해로 찍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가정이 보통 5년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가정이 이제 1년이 미뤄지게 되는 건데요. 그 나오는 시기가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로 의료 비용이 되게 줄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예상에 그 보험사 입장에서 좋았던 게 빠지고 그다음에 24년부터 25년까지가 의료 비용이 확연하게 늘어났었는데요. 네, 그렇겠죠.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가정이 더 보수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가 좀 더 줄어들게 되면서 더 좋아지는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두 개가 나왔을 때 26년 손익은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26년도의 보험 이익 쪽은 작년보다는 분명히 개선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펀더멘탈로 시장 혹은 기업 섹터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 개선되는 폭 자체가 뭐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뭐 반도체 이런 쪽만큼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두드러질 정도로 좀 괜찮아라는 숫자가 나와야지 그래도 보험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게 될 텐데 조금 좋아져 이러면 사실 매력도는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그게 이제 회사별로 약간 차별화 포인트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약간 웃기긴 한데 25년에 많이 망가졌던 회사들은 그만큼 26년에 반등폭이 된 게 클 걸로 보고 그렇겠죠. 있고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삼성화재나 생명 같은 경우에 사실 상대적으로 실적이 선방했었습니다. 25년을 기준으로. 그래서 내년에 증익폭이 뭐 5에서 7%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25년에 안 좋았던 현대해상이나 DB손보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 20에서 30%까지 순이익 증익 나올 걸로 보고 있어서 순이익단에서 요게 더 베타가 더 크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는 사실 저는 뭐 예전에 이제 처음 나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주가 참 어렵기도 하고 사실 이제 금융주라는 대체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은행을 볼까 증시 좋으면 차라리 증권주를 볼까 이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 보험주들을 잘 안 보게 되는데 최근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냈거든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생각하는 펀더멘탈 외적인 요소로 주가가 올라온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그룹 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생명이 전자지분을 8.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자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자의 그 재원, 주주환원 재원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주주환원 재원이 들어오면 그 8.5%만큼을 배당을 받는 그렇겠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생명의 투자손익단에서 그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요게 다시 또 생명 입장에서 주주들에게 특별 배당을 할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요 입장에서 최근에 한 10거래일 정도 동안 생명 주가가 좋았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왔어요. SK하이닉스는 직원들 성과급을 많이 챙기고 삼성전자는 특별 배당을 통해서 주주를 챙긴다 이런 갈라진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결국 그러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쪽에서는 당연히 현금의 유익과 이로 인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제가 뭐 펀더멘탈 위주로 먼저 여쭤봤지만은 사실 이제 보험업종 같은 경우도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요소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요소들과 주가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보험사들의 올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확대 전략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책 요소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약간 양극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25년 결산 배당 기준으로 지금 배당이 가능한 곳이 총 3군데입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이렇게 3가지고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는 25년도 결산 기준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걸로 보고 있고요. DB손해보험은 아무래도 순이익에서 조금 빠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대 결론은 뭐 지금 제가 커버하는 종목 중엔 하나생명이나 아니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현재 배당이 불가능합니다. 네. 배당 가능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말에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요 배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12월에 반영이 됐던 건데 요게 안 될 거다라는 일부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저 역시도 25년 결산 배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전에도 25년 결산 배당 불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26년 결산 배당부터는 현대해상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배당의 차이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엇갈림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희가 이제 생보사, 뭐 보통 이제 손보사 이렇게 나눠서 뭐 전략들을 또 많이 얘기하는데 올해 이제 들어서 뭐 생보사, 손보사의 매력을 좀 나눠서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쪽에 우위가 있을까요? 올해는 아무래도 손보사가 펀더 쪽으로 좀 더 우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자동차 네. 보험은 생보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손보사만 하고 있고 네. 5세대 실손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손보사들 위주로 보통 보험료가 한 40% 수준 전체 중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요 실손 개혁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손실부담 계약으로 찍혀 있던 것들이 플러스로 일부 전환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반등이 훨씬 손보사에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싸면은 사실은 이제 실적이 조금만 좋아지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보험사들의 현재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현대해상을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네. 아까 매력적인 손보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삼성화재가 밸류에이션이 PBR이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수준이고요. DB손보가 0.8배에서 1.0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대해상 0.4배 지금 수준입니다. 0.4배요? 사실 기초 체력은 그러니까 삼성화재랑 DB손보의 차이만큼 DB손보랑 현대해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 이 밸류에이션 갭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봤을 때 왜 싸냐라고 했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이 불가능합니다. 24년부터 배당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갭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26년부터 배당 재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이 갭을 네. 줄이면서 좀 빠르게 탄력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경쟁 섹터, 경쟁 종목과의 이제 섹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섹터 전반에 이제 밸류가 좀 할증되는 이러한 기대 요인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2026년도 기준으로 보험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좀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배당 가능 이익 확보 관점에서 네.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라는 규제가 완화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시기가 사실 아까 25년 12월에서 이연돼서 26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네. 뭐 아무래도 2월까지는 뭐 은행이 새로운 그러니까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낼 여력이 많다 보니까 네. 뭐 은행이나 아니면 장 좋을 때 증시 좋을 때 증권 업종 그렇죠. 위주로 가져가되 날씨가 따뜻해지면 보험업종을 다시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러한 이제 정책적인 규제 완화 요소가 사실 이제 작년에도 좀 밀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이것이 지금 뭐 법안 통과가 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위험 요소는 없을지 이 부분이 있어야지 사실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작년 12월에 밀렸던 거는 이거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규제 완화에 대한 여부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기보다 완화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실제로 상반기 중으로 요거를 하기 위해서 뭐 금융당국에서 보험사들에게 이렇게 됐을 때 너네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실제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런 일련의 뭐 과정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26년 상반기 중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근거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게 지속되면 생명이나 화재 같은 대형 보험사도 5년 뒤에는 배당을 못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정부가 원하는 뭐 그렇죠. 주주환원의 방향성은 다르죠. 방향성과 완전 다르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혹시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이런 측면들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규제가 완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게 26년 상반기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부의 뭐 주주환원 정책의 확대 방향성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배당 가능 이익을 혹은 배당 가능 재원을 좀 늘려줄 수 있는 규제 완화가 보험 쪽에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것이 이제 보험주들의 리레이팅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 보험주를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한 전략들 뭐 지금은 좀 재미없다. 뭐 나중에 보자. 아니면은 뭐 어떠한 전략을 좀 말씀을 주실지 궁금하네요. 뭐 아까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시계열로 봤을 때 네. 단기는 뭐 장도 좋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권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은행들이 주주 환원을 아마 추가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저희 백전석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좀 2월까지는 증권이나 은행 위주로 보다가 요 아까 말씀드린 규제 완화, 그러니까 업종 전체를 리레이팅 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2분기 중에 발표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텀이 한번 지나가면 한 4월에서 5월쯤부터는 다시 보험주를 투자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약간 자신 없는 당장에 이제 보험사를 이제 매수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이제 또 시장이라는 게 워낙 주도주 쏠림 현상이 이제 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험사들이 나쁘다라기보다는 투자의 시기열을 좀 뒤로 늦춰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보험 섹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 해주신 홍혜란 애널리스트와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